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교육부 정책 자료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맞춤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느꼈는데 전반적으로 그 맞춤형 지원,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부터 교원, 일반 시민까지 대상별로 뭔가 다른 접근을 하려는 시도,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기존에 좀 획일적인 방식 있잖아요. 그걸로는 이제 다양한 요구를 다 맞추기 어렵다. 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긴, 다 똑같이 가르치고 지원할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문제 원인 진단부터 해서 개선 방안, 그리고 그 세부 추진 계획까지 꽤 촘촘하게 짜려고 한 흔적이 보여요. 좋습니다. 그럼 그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개선 방안은 뭔지 한번 좀 파헤쳐보죠.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니까요. 네. 그럼 먼저 학생들의 그 다양한 학습 요구, 이 부분부터 볼까요? 기초학력 부족 문제도 있고 특수교육, 또 고교학점제 얘기도 있네요. 네, 이 부분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역시나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뭐랄까 다 똑같이 제공하다 보니까 학습 격차가 생기거나 또 다양한 장애 유형, 학생들 진로 적성 이런 걸 제대로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원인은 결국 일률적인 과정과 지원, 이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부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습 결손이 생겨도 수준별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요. 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또 그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교육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있었죠. 고교학점제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획일적인 대입 준비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문제들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맞춤형으로요? 예를 들어 기초학력은요? 기초학력의 경우는 그 개선 방안으로 AI 같은 기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진단 평가를 좀 체계화하고요. 아, AI 진단.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보정 프로그램을 뭐 연 3회 이상 운영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뒤처졌다가 아니라 어디가 왜 부족한지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꽤 구체적이네요. 특수교육 쪽은요? 특수교육은 그 장애 유형별로 예를 들면 시각, 청각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교수법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게 개선 방안이고요. 또 학생별로 짜는 개별화 교육계획 IP라고 하죠. 그걸 더 내실화해서 실제 학습 효과를 높이려는 거고 교육청 컨설팅 확대 같은 세부 추진 방안도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럼 고교학점제는 역시 학생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이겠네요. 그렇죠. 학생이 자기 진로나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폭을 넓히고 또 교사랑 진로 상담사가 좀 같이 협력해서 학생 설계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 개선 방향입니다. 아, 협력 시스템? 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뭐 진로 전담 교사랑 교과 교사가 통합 상담을 제공한다거나 학교가 다양한 선택 과목을 열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늘리는 거 이런 게 세부 계획으로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요구 말고도 좀 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학생 집단들도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외국인 유학생,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많네요. 네, 그렇죠. 이 집단들은 또 각자 마주한 문제의 원인이나 현상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같은 경우는 기존 지원색이 학교나 지역별로 좀 달라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게 문제로 지적됐고요. 아, 일관성 부족. 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나 전공 수준에 맞는 지원이 좀 부족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취약계층 학생들한테는 일반적인 진로 교육보다는 좀 개개인의 흥미나 역량을 살리는 적분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생활 패턴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근데 기존 지원은 시간제 수업 위주라 잘 안 맞았던 거죠. 네. 다문화 청소년은 또 한국어 교육 외에 진로 설계나 뭐 심리 상담 같은 통합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혔고요. 정말 각양각색의 문제들인데 그럼 해결책도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겠군요.
몇 가지만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경우 개선 방안은 위기군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뭐 생활기록부 같은 거랑 연계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에 있는 대안교육기관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거죠. 네, 연계 강화.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언어 수준이나 전공에 맞는 그런 교과목을 새로 개설하고요. 또 먼저 온 선배 유학생들하고 1대1 멘토링을 지원하는 게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됐어요. 오, 멘토링 좋네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크니까 온라인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거나 필요하면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학습 같은 좀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는 게 개선 방향이고요. 세부적으로는 뭐 야간이나 주말형 수업 운영도 고려하고요. 네. 그럼 다문화 청소년은요?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그 학생의 모어,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활용해서 진로나 심리 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개선 방안이에요. 이중 언어 상담사를 배치하는 게 세부 추진 내용이고요. 아, 통합 지원. 취약계층은 어떻게 접근하나요? 취약계층 학생들은 흥미검사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진로 설계를 좀 돕고요. 또 실제 산업체 현장 전문가랑 멘토로 연결해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진로 탐색 플랫폼 같은 걸 활용하는 거죠. 네,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외에도 이 교육을 제공하는 자원 자체의 질을 높이는 부분도 있겠죠. 교원 연수나 평생교육 쪽에서도 맞춤형 얘기가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교원 연수는 기존에 좀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걸 듣는 그런 집합형이나 공통형 위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별 교사의 경력이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렇죠. 선생님들마다 필요한 연수가 다를 텐데요. 네. 그리고 평생교육 역시 그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연령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근데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럼 교원 연수는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그 개선 방안은요? 연수 내용을 좀 모듈식으로 잘게 쪼개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요. 또 교사 스스로 자기 역량을 진단해보고 그 결과랑 연계해서 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 자가진단 연계? 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온라인이랑 대면 교육을 섞은 혼합형 모듈을 제공하거나 교사의 과거 연수 이력을 좀 분석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연수를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추천 시스템까지. 그럼 평생교육 분야는 어떻게 맞춤형으로 가나요?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일단 연령대별로 좀 특화된 학습 과정을 개발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직업 현장과 연계된 실습 교육을 확대하는 게 주요 개선 방향입니다. 실습 교육 확대. 네, 현장 기반의 실무 훈련을 좀 병행하고 또 학습자의 연령이나 관심사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좀 골라서 추천해주는 일종의 큐레이션 서비스 같은 것도 강화할 거라고 하고요. 들어보니까 오늘 쭉 살펴본 이 교육부 정책 자료들의 핵심은 결국 개별화 그리고 유연성, 이걸 통해서 교육의 효과랑 만족도를 좀 극대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AI 기술 활용부터 시작해서 멘토링 강화, 또 유연한 학습 시스템 도입까지 정말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려는 그런 방향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문제 진단부터 해결 방안까지 각 대상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그렇죠. 교육이라는 큰 시스템 안에서 개인에게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가려는 방향인 거죠. 네, 이런 계획들이 정말 잘 실행된다면 교육 현장에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점점 더 세분화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해지는 맞춤형 정책들을요, 전국의 그 다양한 학교와 지역 환경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일관성 있고 또 효과적으로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